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오후로 갈수록 외국인이 덜어내는 물량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양대지수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에 오전보다는 그래도 좀 오후의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면서 마무리됐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괜히 좀 졌다가 뺏는 것 같아서 더 강하게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오늘 좀 더 많이 빠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겨울과 봄 그 사이에서 바깥 날씨도 좀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 시장의 온도차도 참 하루 사이에 혹은 하루만 해도 이렇게 좀 극심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변수를 확 잡아야 우리가 또 시장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고 또 상승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지 저희와 또 종목 전략도 함께 제대로 세워보시죠. 오늘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게 강했던 쪽 인공지능 AI였습니다. AI가 또 엔비디아에 끌려간 건지 혹은 이끌어간 건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이제까지는 인공지능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쪽이 시세의 중심이었다면 오늘장에서는 공기가 좀 달랐습니다. 인공지능 전반적인 시세 속에 엔비디아의 파급력이 정말 상당했는데요. 사이즈가 작은 반도체 쪽부터 좀 서서히 매기가 쏠리는 추세였고 특히 또 후발주자 성격을 띤 종목들의 탄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 흐름을 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2부에서 그 반도체 이야기와 또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이야기도 함께 풀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1부에서 함께해 주실 위너 전문가님이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해 오신 키워드가 리오프닝입니다. 그리고 불차트 시그널을 또 뜨겁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단숨에 덜어드릴 확실한 상승 종목이라는 거니까요. 이 종목의 또 타점이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QR이 좀 생소하다 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전문가님의 실력도 확인을 해보시죠. 2월 한 달 동안 공략해 주신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인데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개의 종목은 꼭 수익을 내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늘 해주셨는데 이번 주도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뉴 딱지를 붙인 종목들 오늘도 5개가 보이는데요. 디스플레이텍 40% 훨씬 넘는 모습으로 이렇게 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온테크 7%대 그리고 파인디지털 7%대 하츠와 또 실리컨2까지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자랑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2월에 총 누적 수익률이 350%를 돌파했다는 점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너 하면 불차트죠. 전문가님만의 시그니처 기법으로 공략해주신 종목들인데요. ST큐브는 2개월 만에 300%를 훨씬 넘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대주산업도 2주 만에 또 150% 넘는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그리 길지 않은 단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간 안에 이렇게 2자릿수 수익률, 거의 세 자릿수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전문가님만의 확실한 기법으로 또 확실한 종목들을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전략 제대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필살기 종목이 이렇게 불차트 종목의 불차트 기법 또 불차트 시그널을 받은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꼭 종목명 확인하시고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타점도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꼭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쉽고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확실한 전략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세워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위너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 아쉽게도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아주 크게 키운 모습까지 나왔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쉬웠던 점은 장 초반에 외인들 매수가 돌아왔지만 결국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경제 지표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3월 달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3월 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만 잘 파악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제 있었던 것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자, 2월 달에 지금 현재 제가 웬만하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주에 5종목 그러니까 하루에 한 종목씩 해서 5종목씩 수익을 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하츠나 이런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장 초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그리고 그날 바로 거의 한 10분, 20분 만에 매도를 해서 익절을 챙겼던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 자,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접근했었고, 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뭐 추후에 제가 수익 리뷰를 드리겠지만 대다수가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던 종목이었고, 중장기 섹터보다는 단기 섹터에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었던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차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 불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많이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필살기 종목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달 증시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사실은 크게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많이 나눴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25bp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연준의 소수 이사들이 50bp에 대한 금리를 언급했다는 점, 그러면서 시장은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게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3월 달, 5월 달 해서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소수의 또 연준 이사들은 세 번까지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옴으로써 시장은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아침이었죠. 자, 어제 아침에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못하지만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었고, 최근에 반도체 섹터들 자체가 약세였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약세 이후 올해 초부터 반등이 살짝 나왔었지만 반도체 섹터가 약세였는데 엔비디아로 인해서 아직까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반등에 대한 탄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AI까지 재차 한 번 더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왔었죠. 엔비디아로 인해서. 자, 반도체지만 이 AI 칩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랑 같이 포함이 돼서 가기 때문에 AI로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의 이런 챗봇 싸움, AI 싸움 이쪽이라 보면서 수혜는 엔비디아 AI 칩 이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GDP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는 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이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죠. 노동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강했었던 이유는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자, 시장이 견고하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로 견고하다라는 뜻은 지금 현재 연준에서 매파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고, 자,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미증시가 빠지면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장초반 매수를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기준금리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제 CPI, PPI라고도 하죠. 대다수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의 다 붙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은 변동성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25bp인데 지금 소수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 50bp 금리 인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마 3월에는 2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또 얘기했었죠. 이런 경제 지표를 보고 나서 금리 인하 결정이나 혹은 금리 인상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25bp, 50bp 이런 거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3월 달에도 변동성이 있을 건데, 자, 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금리를 확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확 낮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3월 달에도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결과 이후에는 이제 23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런 횡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월에 금리 인상을 마치고 나서, 자, 5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리 인상이 끝날 그 시점, 그 시점이 못해도 빠르면 5월이 되겠죠. 늦어도 올해 중순이 되겠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끝난 그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2,500선에서 자꾸 저항을 맞고 있는데, 자, 금리 인상 끝나는 순간 그 이상을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3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제가 오전마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증시 체크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연준 인사의 좀 매파적인 발언으로 투심이 위축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흐름만 잘 파악해 간다면 역시나 또 상승 전략도 그리고 수익까지도 잘 챙겨갈 수 있다는 점 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에 FOMC 이후에는 그래도 좀 금리 인상기를 종결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실마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희망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탄력적인 것만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부분만 좀 바라보면서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읽기에 돌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주식 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장 특징주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위너 전문가님이 잡아주시는 특징주는 정말 남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일단 수급이 터지기 전부터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상승 종목을 미리 포착해 주시는데, 오늘장에서는 또 어떤 특징주를 포착해 주셨는지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얼른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특징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오피스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약 한 1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매일 보신다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2월 중순쯤에 저희가 수익을 내서 수익과 함께 나왔었던 종목이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익절을 챙기고 나온 상황이긴 한데,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었었고, 자, 그 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마찬가지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하락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기존에 있었던 이 라인이 한 1,700원 정도 되는데, 이 라인이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무너졌죠. 박스권의 횡보를 쭉 하고 있다가 무너지면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자, 출회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한 번 더 다질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무너졌죠. 자, 이 부분은 약간 과매도 상황이 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강한 지지 같은 경우는 강한 저항이 된다라는 거 시청자분 아실 거고, 기존에 이제 지지 자리였던 이 저항 자리에서 저항 맞았었고, 마찬가지로 한 번 올라왔을 때도 꼬리 달고 빠졌던 건 저항 자리가 작용됐었고,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자, 박스권 상방을 돌파하면서 크게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슈팅 한번 나오고, 기존에 있는 오늘자 같은 경우 종가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꼬리를 달고 저항 맞을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11월 달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2월 달에 한 번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거의 1년 동안은 거래량이 없다는 뜻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그냥 횡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래량과 수급이 나오려고 한다면 결국엔 재료가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저항 맞을 자리에서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혹시나 폴라리스 오피스를 들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내가 익절 타이밍을 못 잡겠다, 혹은 이거 다시 진입해도 돼요, 이런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OTT 이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택근무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얘기하면 AI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한 기업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의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AI 관련주 하나만 본다면 대장급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뭐 이제 OTT와 재택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여러 가지 재료, 이런 테마들이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때도 좀 적게 올라간다던가,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또 크게 받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100억 정도 신사업을 진출한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었지만, 자, 오늘 갔었던 거는 바로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갔었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이제 AI용 칩 때문에 결국에는 예상치 상회하면서 AI용 칩 때문에 AI 관련주가 오늘 한 번 더 갔었는데, 기존에 이제 오피스에 이제 1억 명 정도 가입했었던 이 사람들 회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AI죠. 인공지능 이제 플랫폼 기술도 고도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적이 또 나왔었죠. 실적까지 포함되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이 기존에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 두 가지 AI와 그다음에 실적, 이 두 가지의 재료로 한 번 더 크게 상승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차트를 보시면 저항 맞을 자리에서 맞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뷰노인데요. 이 뷰노 같은 경우도 똑같죠.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었고, 자, 최근에 이제 저점을 만들었었던 거는 약 한 5,000원 정도 부근이 됐었었고, 자, 그리고 나서 기존의 이 저항 자리가 약 한 8,500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8,500원 정도가 됐었고, 이 8,500원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으면서 몇 번 두들긴 이후에 바로 크게 한번 슈팅이 이렇게 나온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오늘자 기준에 이제 13,000원을 돌파했는데, 이 13,000원이 좀 중요했었던 자리는 기존의 이 저항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3,000 이상에서 종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큰 박스를 그리자고 한다면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3,400원 정도, 500원 정도가 만약에 13,000원 밑으로 무너진다면 한번 속임수, 휩쓸라 그러죠. 속임수 한번 주고 재차 빠질 수가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매물대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 매물대는 이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은 대략 한 17,500원, 1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뷰노는 마찬가지로 AI 진단, 의료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 오늘 뭐 때문에 갔죠?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자, 엔비디아 실적. 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챗봇,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AI 칩, 이런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때문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과기부에서 이제 의료 시스템을 사업을 공모한다는 이런 소식에 AI뿐만 챗봇뿐만 아니고 AI 의료 기술, 의료 진단 이 관련주까지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유럽 ECR에서 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최대 규모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냥 이거 엔비디아 하나 때문에 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핫한 게 AI, 챗봇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 부각이 안 된 종목들을 잘 찾아내고 이런 시나리오적으로 해서 잘 활용만 한다면 정말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재작년부터 시장이 빠지면서 지속적으로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는 거는 한번 조정이 온다면 가격적으로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잡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조정폭을 잡을 때. 그래서 더 갈 것 같은데 손절해야 되나?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런 부분도 노란톡에서는 충분히 도움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실 바라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 브리지텍이죠. 기존에 보시면요. 작년 이제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그냥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어떤 뜻이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말 그대로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기존에 이제 박스권 상단 라인이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간 라인이 있었고 그리고 하단은 저점을 만들었지만 이 중간 라인이 약 한 4,400원, 4,500원 정도 되는 이 시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4,500원에서 저항을 한 3번 정도 맞다가 그 위에 4,500원 중간 라인을 뚫으니까 그 다음 라인은 마찬가지로 전고점이었던 요 라인이죠. 약 한 6,300원 정도 되죠. 근데 이 중요한 게 이 6,300원을 돌파하는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갭 다음 날 아침에 갭 상승으로 돌파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갭 상승으로 돌파를 했다는 거는 차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신호를 볼 수가 있고요. 갭 상승 이후에서 시가 이후에 한번 크게 상승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크게 한 번 더 상승을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죠? 요즘 가장 핫한 챗봇이죠. 챗봇이기 때문에 자, 소프트웨어 관련주기도 하지만 AI 관련주로 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챗봇이 갔었던 건 당연히 이슈 아시겠죠?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로 인해서 투자 기대감이 있었었고 자, 오늘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다. 엔비디아 때문에 마찬가지로 AI 칩 때문에 한 번 더 갔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이슈 같은 경우 문체부죠. 문체부에서 코리아 챗봇 개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거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 조정이 온다면 한 번 더 크게 올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불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베스트 10이지만 대다수의 수익률이 작지는 않다. 시장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불차트 같은 경우는 설정만 잘 하시더라도 매수 시그널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설정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들 하신다면 정말로 매매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도움 받으시려면은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친절히 설명도 드리고 또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오늘장 특징도 잡아주셨는데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는 전문가님이 또 이미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38% 육박하는 최고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만큼 매매 타이밍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 친절하고 또 확실하게 다시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또 뷰노와 브리지텍은 뭐 AI, 뭐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 좀 재료를 가져가기도 했지만 차트상으로 이미 뭐 갈 자리에서 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여기에서 뭐 브리지텍은 산송장 같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 이렇게 갈 종목 오늘장에서 특징주가 될 종목을 이렇게 또 확실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정말 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도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승 종목의 탄력 이미 또 다 잡아 가셨는데, 전문가님이 또 계속해서 방송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하루에 한 종목은 꼭 수익을 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도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5개 종목에 뉴라는 타이틀이 또 붙어 있죠. 디스플레이텍 40% 훨씬 넘게 또 붙어 있고요.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츠는 당일에 또 10분 만에 이런 수익, 6% 육박하는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실리콘투도 단기로 이렇게 5% 넘게 담아주셨고 2월의 누적 수익이 무려 351.81%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또 꼭 이렇게 확인해 보실 점입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이런 수익 담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또 어떻게 이런 수익을 담아주셨는지 세세한 리뷰 챙겨보도록 하죠. 네,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한 주에 웬만하면은 하루에 하나씩 해서 5종목을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일단 4종목이었고 4종목에 대해서 수익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혹은 데이 트레이딩을 좀 선호하고 있는 편이고요. 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 잠깐 보게 되면 큰 수익은 아니에요. 한 5% 정도 수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중장기로 접근한 게 아니고 애초에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던 종목이었고, 자, 최근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게 포착이 됐죠. 자, 높아지는 게 포착이 됐죠. 자, 그리고 고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아지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실리콘투를 매수할 거야라고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디서 매수할까요? 이 위에서 매수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자 기준에 3,500원 위에서 종가안착을 했는데, 자, 만약에 그러면 캔들이 이 부분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3,700~800원에 있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나 실리콘투 너무 좋아. 지금 매수할까요? 자,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저점이 이렇게 닿아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혹은 요 부분까지 닿아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다면은 손절은 짧고 익절은 굉장히 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면 애초에 나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데이 트레이딩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한 번 더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요 한 3,8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는 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채널권 상단에 있다니까 이 점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도 알고 있지만 이제 이커머스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았고 큰 폭으로 오르지도 않았었어요. 자, 오르지도 않았었고 최근 이슈는 당연히 실내 마스크 해제인데 이거는 이제 감흥이 없죠. 저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한 번 더 오늘 재료가 좀 터졌습니다. 거래량 같이 터졌던 거는, 자, 원래 우리가 중국에 가면은 이제 입국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PCR 코로나 검사를 해야겠죠. 이게 이제 3월부터 해제가 됩니다. 3월부터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수급을 받았었던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코리아 컨텐츠 마찬가지로 이제 뷰티나 아니면은 이런 패션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게 다시 이제 K 콘텐츠가 흥행을 하면서 이런 다시 역직구 활성화가 되면서 실리콘투가 한 번 더 재조명을 받았던 이런 모습이 되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10거래일 동안 최근에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까지 받쳐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대선 관련주로도 잠깐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하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일봉도 가지고 왔어요. 저희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데이 트레이딩을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서 오늘 판 종목인데, 자, 저희가 이제 매도한 시점을 좀 보여주려고 일봉을 가지고 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 고점 라인이 한 8,100원이에요. 그렇죠? 그 고점 라인 8,100원이고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항 자리가 있죠. 마찬가지 직전에 있었던 고점이 8,100원. 이 라인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맞고 음봉으로 빠졌었죠. 음봉으로 빠지고 나서, 자, 하츠 같은 경우 또 주봉상을 또 보시게 되면 21 이평이죠. 자, 20선의 주봉선이 또 닿으면서 저항 맞을 자리에서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5% 수익 났었던 거는 시가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시가의 수급을
확인을 했었고 수급 이후에 시가에서 양봉이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거의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초단타로 저희가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8,100원이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직전 고점이었죠. 요 부분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안착을 하는데 왜 8,100원에 저희가 매도를 했었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하츠는 특별한 재료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수급 하나 기술적 분석으로 진입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츠라는 게 이제 재료가 만약에 있었다고 했다면 더 들고 갔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자, 예전에 이제 대선 관련주로 잠깐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고 이제 주방기기 인테리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가스레인지 유예가 되면서 인덕션 수요 증가가 되면서 한번 재료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재료로 인해서 크게 부각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사실은 수급과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갔었던 종목이었고 굉장히 빠른 초단타 종목으로 약 한 5% 정도 수익 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좀 유리한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과 이런 초단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가가 굉장히 짧아요. 손절가가 굉장히 짧아요. 이 짧기 때문에 수익은 좀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절가를 짧게 가져가는 이런 메리트가 있었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런 데이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관 같은 경우도 수급이 같이 들어온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도 데이 트레이딩 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초가에 마찬가지로 좀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저희가 진입했었던 요 라인이 한 6,200원 정도 됩니다. 요 부근에서 저희가 매수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나왔었는데 이 라인은 깨진 않았었죠.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지금 횡보치고 있죠. 그러니까 한파동 이후에 이렇게 횡보치고 있다는 거는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라인이 무너지면은 빠르게 손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걸 재차 확인했었고 수익 중인데도 안 팔고 있다가 이후에 지켜주는 모습이 되면서 한 번 더 파동 나왔을 때 저희는 매도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7% 정도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었고 자,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무선 통신 관련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얘가 블랙박스랑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요 두 가지의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시장을 어느 정도 한국의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점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날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과 이런 블랙박스 관련주긴 하지만 하나 이제 재료가 터졌던 게 있겠죠. 뭐냐, 바로 전자지도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쪽에 봤었을 때 이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로 이 지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내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차량용 안에 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전자지도를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자체 지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글이 최근에 이제 국내 지도 허용 논의를 했었죠. 자, 논의를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기업이 바로 파인디지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실시간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됐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시켰다. 예전에 있었던 2016년도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이게 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규제가 불어가 났었죠. 하지만 지금 정권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수혜받는 게 당연히 이런 뭐 전자지도로 보유하고 있는 블랙박스, 그다음에 자율주행, 내비 관련주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인디지털이 거의 대장급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충분하게 수익 실현을 했었고 내 계좌에 빨간불이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불을 밝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란톡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제가 수익을 드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매수 타점도 모르시고 매도 타점 모르신다면 제가 충분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오셔서 계좌에 이제 빨간불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말 확실하게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수익 내주셨던 종목들 리뷰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뭐 하츠는 정말 당일에 수급 하나만으로도 10분 만에 수익 실현을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모든 종목들을 타이트한 전략으로 챙겨가시기에 여러분 혼자 하시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모두 다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수익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상승 종목을 잡아가실 또 종목 고민을 덜어내실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이 공개될 차례인데요. 또 위너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이 정말 남다릅니다. 불차트 시그널을 받은 종목인데 자, 불차트 공략주가 이렇게 또 힘이 있습니다. ST큐브, 뭐 대주산업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또 넘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지도 여러분이 또 직접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됐었던 종목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 호텔 이쪽 관련주, 여행 이 세 가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보다는 지주회사다.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만 말씀하시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디 같은데? 라고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이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오면서 이런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아니면 이런 관광, 호텔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나서 아직까지 이제 흑자로 전환 못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여행사도 폐업을 많이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무제표 딱 하나만 보면요,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자,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나중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자인 기업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배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배당을 지급하는데 적자인 이런 상황 속에서 5년 만에 배당을 재개를 했죠. 한 주당 적은 금액이 아니죠. 170만 원. 원래 기존에 이제 배당을 했을 때는 높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근데 170원이랑 그 금액은 사실 작진 않겠지만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자인 기업에서 5년 만에 배당을 재개한다는 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돼요.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뭐 콘도나 이런 호텔이나 이런 뭐 이런 여행 관련주 이렇게 다 해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만약에 이런 이슈, 재료죠. 주식은 선방형인데 이런 적자되는 이런 지주회사 밑에 있는 적자되는 이 기업들을 매각을 한다. 이런 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악재라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악재가 아닌 호재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검토를 진행한다는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혹은 진행할 예정이다 혹은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을 매각을 해서 이 금액으로 또 새로운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동안 지금 연속으로 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수급도 어느 정도 좀 받쳐지고 있고요.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불차트 이전에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 약 한 60에서 70% 정도 빠져 있는 종목입니다. 당연하죠. 시장도 안 좋았는데 왜 빠졌냐. 마찬가지로 시장도 안 좋았지만 코로나로 타격을 제대로 받았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됐어요. 이 저점이 어디냐? 쌍바닥 만들었죠. 지금 요 34,000원 라인 거의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자, 마찬가지 이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이 매물대를 오늘자 종가 기준에 다 소화를 했습니다. 자, 소화를 했다는 뜻은 이제는 이 박스권 상단이었던 이 저항 자리가 이제는 뭘로 바뀐다? 강한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불차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자,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죠. 자, 그건 바로 캔들이 불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높은 고점이 한번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점에 대해서 돌파를 하면서 오늘 자,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오늘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불차트 매수 시그널도 오늘자 기준에 종가 안착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매수 시그널까지 포착이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포착된 종목이다라는 점 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좀 고점 대비 60% 빠진 종목인 점 좀 솔직하게 또 기술적 분석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포인트는 저점이 다져졌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차트 신호가 포착된 점 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전문가님, 제가 하나 좀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전문가님의 이 불차트 시그니처 기법 이거를 의심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전 너무 믿어요. 너무 좋아하고 이건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불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봤을 때 재료적인 부분 물론 불차트를 의심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네. 불차트 신호가 나왔지만 네. 재료가 사실 라파스는 그 외인 기관의 순매수가 8일이었나요? 연속 순매수가 그 네, 정도 맞아요. 거의 일주일 넘게 네네. 나왔었고 지난주 종목도 7일 정도, 5일인가 7일 정도 됐던 지난주 거예요. 종목도 같아요. 사실은 수익권인데 안 팔았어요, 제가. 근데 오늘은 2일 이러면 에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배당? 여기에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어떤 좀 모멘텀을 챙겨가기에 사실은 이제 포인트는 좀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불장이에요. 자, 불장 때는 오늘 내가 만약에 파란불이 들어오더라도 뭐 일주일이면 이미 한 20% 30% 올라갑니다. 이게 불장에 굉장히 특화돼 있죠. 근데 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빠졌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도 아프고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근데 자, 이렇게 시장이 빠져 있을 때 아무런 이슈 없이 양봉 마감했다는 거는 상승 마감했다는 거는 무언가의 또 재료가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각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불차트는 이 매각 이슈가 나오기 전에 매수 시그널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 시그널 지금 잡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매각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좋습니다. 역시 이 불차트 매수 시그널을 제가 의심하면 안 됐어요. 역시나. 자, 이렇게 오늘 좀 마음이 아픈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마감한 이런 차트를 봐도 차트상으로도 힌트가 있습니다. 이 차트상 흐름에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신을 갖고 또 전문가님이 장중에 확실한 매도 타점을 잡아주실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승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또 불차트 시그널을 받고서 좀 뜨거운 수익을 뿜어냈던 그 종목들 한번 리뷰를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기존에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가 가지고 나오고 있죠. 자, 불차트 마찬가지 캔들이 불안했을 때는 매수하면 안 되지만 자,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 양봉 몸통을 돌파한 이후에 자, 녹색선이 우하방에서 이제 우상방으로 꼬리 드는 것까지 포착이 됐고 그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한 번 더 되면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고 자, 그리고 나서 16%까지 상승한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그냥 가지고 나온 게 아닌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다 드리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바디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인바디 같은 경우도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제가 이 인바디 같은 경우 실적에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
라고 실적 모멘텀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차트도 있겠지만 차트 플러스 재료가 된다면 더 크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자 이때 보면 불차트 매수 시간이 나왔던 요 부분이 약 한 25,500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인바디 같은 경우는 자 이때 매수 시간으로 포착이 되고 나서 한번 상승 이후에 여기서 시간 조정 이후 급등이 나왔었죠. 이렇게 실적 모멘텀도 살아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넥스트 칩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의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직전고 좀 돌파하는 양봉이 형성됐었고, 녹색선이 우하방에서 평지에서 살짝 우상방으로 꼬리를 들었고, 거래량까지 같이 터져주면서 매수 시그널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30% 최고 수익까지 났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컴투스홀딩스도 재료가 뭐가 터졌어요, 그렇죠? 카카오에서 이제 뭐 지분 매각에 대해서 컴투스홀딩스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터졌었죠. 근데 이날 언제예요? 자, 2월 초반입니다. 재료가 터지기 전이었죠. 2월 3일에 제가 이 종목 가지고 나왔었고 재료가 터졌었죠. 언제? 이날 터졌죠. 자, 마찬가지로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이날 뭐 2월 초반에는 뭐 2월 3일 몰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불차트는 알았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라파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고, 자, 그래서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약 한 5% 정도 저희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날 바로 팔 수 있었지만 안 팔았었죠. 자,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 시든 종목 잠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자, 이 녹색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평지를 보고 있지만 캔들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오늘자 기준에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각 이슈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불차트에서는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매수해야 될 타점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점도 나왔고 손절가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해 놓으시면 충분하게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불차트 매수 시그널을 통해서 정말 재료 이슈, 수급이 터지기 전에 미리 포착할 수 있는 기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매수, 매도 타점 전략을 정말 탁월하게 세워주실 거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위너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 필살기 종목이 여러 재료를 갖고 있지만 정말 불차트 매수 시그널을 받았다, 포착했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차갑게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정말 뜨거운 불차트 매수 시그널을 뿜어냈다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 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확실한 종목들 잡아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또 전문가님이 하루에 한 종목은 꼭 수익을 내드리고 싶다라는 희망사항도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희망사항도 또 지켜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